대통령께서 친소관계로 국정 운영을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뿐입니다. 친분을 떠나 법과 원칙에 따라 일하겠다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결혼식과 취임식 때 본 게 전부라던 김건희 씨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김안방이라는 별칭으로 저장해둔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최근에 김건희 여사 수사 처분과 관련해서 내부에서 여러 이견이 있고 부딪힘이 있어서 검사장 교체 계획이 있다. 아직 제 청문회 준비도 바빠서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듯이 결국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교체됐습니다. 김건희 씨는 이른바 황제 조사 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었죠. 이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박 전 장관에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에 더해서 윤 전 대통령도 여러 차례 전화를 건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무려 1시간 15분가량 통화한 기록도 있는데요. 도의친이 하는 이런 그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사실은 지난 정부 한 2년 반 정도 사실상은 저를 타겟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정말 치열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치열한 수사라고 했지만 정작 치열했던 건 이른바 V제로의 수사를 막기 위한 과정이었던 걸까요? 네, 지난해 5월 김건희 씨가 박성재 당시 법무장관에게 연락을 취해서 직접 수사 지휘를 한 듯한 그런 메시지가 JTBC 단독 보도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즈음 윤 전 대통령도 박 전 장관에게 여러 번 통화를 했다는 게 또 드러났습니다. 통화 시기를 보면 특히 5월 4일 작년이요. 김건희 명품백 전단팀 구성되고 이틀 뒤에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1시간 15분을 통화했고요. 그다음 통화도 42분, 또 10분 이렇게 자주 꽤 길게 통화했다는 흔적들이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진욱 의원님, 대통령과 법무장관 물론 국정을 의논할 수 있죠. 그런데 시기나 통화 시간이 조금 의심스럽긴 합니다. 상당히 좀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법무부 장관에게 어떤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시간이 넘는 통화, 이전 정도의 통화를 할 정도면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논의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고, 그런 과정이라면 당연히 대면 보고나 서면 보고와 같은 그런 형식적 절차를 거쳐야 될 텐데 전화 통화만으로 했다. 근데 첫 번째 5월 4일 날 전화 통화는 제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김주현 민정수석이 5월 7일 날 임명이 됩니다. 그러면 민정수석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접적으로 대통령과 장관이 소통할 수 있다라고 이제 100번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5월 12일 또는 5월 15일 날은 이미 민정수석이 기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대통령이 하루에 4번 많게는 그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통화를 하고 뭔가 대화를 나누는 그런 긴박한 협의를 해야 할 사안이 있었다? 그렇다면 참모를 제치고 대통령과 장관이 직접 이렇게 소통해야 할 정도의 긴박함은 무엇이었을까라는 이제 의문이 좀 생기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때 그 상황이 딱 2가지 사건이 발생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김건희 씨에 대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명품백 의혹에 대한 수사 전담팀이 서울중앙지검에 만들어진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에 갑자기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그 검찰의 인사가 크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인사가 나면서 그 당시 이원석 전 총장이 7초간의 침묵 시위를 항의를 한 상황까지 바로 연달아서 일어나는 이 상황들 상당히 의문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총장 패싱 인사다 이런 언론의 관측들도 있었죠. 조금씩 더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JTBC 단독 보도를 종합해 보면 작년 5월 2일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김건희 명품백 논란 전담팀을 구성을 하라고 지시했고요. 이틀 뒤에 윤 대통령이 박성재 법무장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김건희 씨가 법무장관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며칠 뒤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또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진욱 의원이 말한 것처럼 바로 그 다음 날 이른바 총장 패싱 검찰 고위급 인사가 단행됐던 겁니다. 송영훈 의원님. 그러니까 물론 더 수사가 진행되어야겠지만 이런 흐름, 의구심은 충분히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어제도 저희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실 만한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러한 통화나 텔레그램 메시지나 이런 것이 있었다는 그 배경이 드러나기 전까지만 해도 당시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이제 부산고검장으로 발령이 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중앙지검장을 2년이나 했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무리가 없는 자연스러운 인사다라고 하는 관측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러한 텔레그램 메시지가 드러난 상황에서는 충분히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더더군다나 당시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보여줬던 7초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납득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사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불만 표시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진실을 밝히는 작업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전화, 텔레그램에 더 나아가서 또 이런 정황이 JTBC 단독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작년 1월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가로 예정이 없이 갑자기 호출했다는 증언을 확보한 겁니다. 송경호 지검장은 앞서 여러 번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씨의 수사 지휘 책임자였습니다. 조현섭 의원님, 갑자기 안가로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을 호출했대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고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그러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법무부 장관을 안가에서 만난 것도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지휘하는 중앙지검장을 직접 호출한 거예요. 당시 송경호 지검장의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기도 합니다. 예. 국정농단 당시 사건에서 본인과 함께 수사를 진행을 했던 검사이기도 하고요. 그다음 본인이 검찰총장 시절, 중앙지검장 시절에는 3차장 역할을 했던 그런 검사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막역한 사이라고 할 수 있으니 아마 직접적으로 안가로 불러서 아마 은밀한 내용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고 충분히 추론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당시에는 이미 2023년 말부터 검찰 내부적으로는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예. 그 당시에도 이미 송경호 당시 지검장이 사퇴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안가로 불러서 김건희 씨 수사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하명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론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하명을 한 것 아닌가라는 추론, 조윤삼 위원이 그렇게 추론을 해봤습니다. 서면 조사로 당시 끝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런데 이거 직접 진짜 대면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김건희 씨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게 서울중앙지검 수사 담당자들의 의견이다. 이런 건 당시 언론만 봐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 시점에 송경호 당시 중앙지검장을 삼청동 안가로 불렀다. 김윤영 의원님, 대통령실 근무해보셨으니까 안가는 출입 기록이 안 남잖아요. 그렇죠. 안가는 안전가옥의 줄임말입니다. 예. 그래서 안전가옥에 대해서 이거 쉽게 설명하면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안전가옥은 실제로 주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출입 기록도 있을 수가 없죠. 보통 대통령이 안전가옥을 사용하는 때는 대통령실 청와대 근처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주로 가장 많이 사용될 때는 당선인 신분일 때입니다. 대통령과 당선이라는 같은 경호를 받는 직급이 존재하는 유일한 시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전가옥이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는 것은 당선인 시기고, 물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안전가옥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빈이 외국 대사라든지 아니면 또는 조금 민간인 중에서도 기업인들 이런 분들을 좀 내밀하게 만날 때 주로 활용되기도 하고, 아니면 더 나가서 대통령실에서 만나게 되면 대통령실이 주는 압박감으로 인해서 자연스러운 얘기가 나오지 못해서 민간인들을 만날 때 주로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일선 공직자를 만나는 거는 지극히 안가에서 만나는 건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대통령과 일선 공무원이 안전가옥에서 만났다는 것은 그 일선 공무원 입장에서는 내가 굉장히 대통령과 가깝다라는 어찌 보면 착각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어찌 보면 그 일선 공무원들에게 굉장한 본인의 뒷선이 있다, 뒷배가 있다라는 착각을 심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가에서는 가급적이면 저런 공무원보다는 특수한 임무에 맞춰서 하는 게 맞습니다. 안전가옥의 사용 주체는 대통령이어야 되고 예. 사용 목적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 목적에 국한돼야 되는 건데 지금 이런 일련의 해동은 저는 그렇게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일선 공무원을 만나도 부적절해 보이는데 그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의 수사팀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2023년 말부터 김건희 씨 소환 조사 필요성이 검찰 내부에서 나왔고 그게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도 보고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 반응은 아주 격했다는 게 당시 수사 등등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명품백 동영상, 그 디올백이죠. 그 동영상이 공개된 시점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상당히 이 이슈에 민감했다고 전해집니다. 심지어 용산에서는 당시 그 전언에 따르면요. 이재명은 구속 못하면서 왜 김건희는 조사하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는 전언이 JTBC 취재팀의 취재가 됐습니다. 송영훈 의원님, 이런 맥락이 있다 보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을 안가에 불렀다는 걸 그냥 뭐 검찰 후배니까 뭐 소맥 한잔 하자 뭐 이런 거 그 이상의 의미를 두고 일단은 좀 상황을 또는 수사의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성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김건희 씨 수사와 관련해서 중앙지검장에게 직접 외압을 했든 혹은 어떤 다른 방식으로 압력을 가해서 도이치모터스 등등이 제대로 수사되지 못하게 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직권남용에 해당되겠죠.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수사에 개입하거나 재판에 개입하거나 공소유지에 개입하거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직권남용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안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얻어야 될 교훈은 대장동 항소 포기 같은 경우도 법무부가 개입해서 검찰이 항소하지 못하도록 했다면 그것도 명백하게 직권남용입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김대중 정부의 신승남 검찰총장이 내사를 받고 있던 특정 기업과 관련해서 지검장에게 이 회사 잘 되게 해달라고 했다가 불과 1년 2개월 뒤에 특검에 의해서 기소되고 결국은 직권남용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장동 항소 포기도 앞으로 그 전말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 더 짚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며칠 전에 그 본인과 공소 사실에 의하면 공범 관계로 되어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해서 그 위증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의 절차 진행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하고 퇴장을 한 검사들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도 결국은 본인의 공범 사건에 대해서 공범이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서 공소유지를 특정한 방향으로 하라는 가이드를 주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지극히 부적절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훗날에는 진상이 밝혀지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조윤선 의원님, 서울중앙지검장을 불렀습니다. 단순한 뭐 격려 차원 그 이상으로 지켜봐야 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그런 격려 차원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직접적인 그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는 지휘 라인에 있는 중앙지검장 아니겠습니까?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안가에서 어떠한 얘기를 나눴는지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요.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하지 않을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직권남용죄 혐의를 추가할 수가 있는 그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특검팀 차원에서 송경호 지검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조속히 이뤄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송경호 지검장 입장에서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결과적으로 좌천성 보직 이동이 있었습니다. 부선 고검장으로 이동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그런 거리감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직접적인 진술을 확보한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구성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 잠깐 반론을 좀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은 안가로 수사 담당자를 부르지 않았어요. 지금 이 사안과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장동 항소 자제의 경우에는 충분히 검찰 내부 규정에 따르더라도 항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최종 결정은 그 당시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은 예. 자꾸 항소자재라고 민주당에서 나와서 말씀을 하실수록 그것은 결국 대장동 범죄자들 일당을 편드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 부분을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권남용은요. 은밀하게 하든 공개적으로 하든 둘 다 똑같이 불법입니다. 오히려 드러내놓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더 죄질이 불량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우선 이 윤 전 대통령 의혹에 또 집중해서 다시 한번 토론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1월 당시 송경호 중앙지검장 교체설이 실제로 돌았고요. 이 사안은 박성재 당시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언급이 됐었습니다. 대통령 아주 가까운 분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 김건희 여사 수사 처분과 관련해서 내부에서 여러 이견이 있고 부딪힘이 있어서 검사장 교체 계획이 있다. 아직 제 청문회 준비도 바빠서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예, 실제로 이 송경호 지검장이 결국 같은 해 5월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수사팀을 꾸리자 열흘 뒤에 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해 7월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된 대로 검사들이 직접 경호동으로 김건희 씨를 찾아가서 이른바 출장 황제 조사를 하고 그 후에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김진욱 의원님, 삼청동 안가로 호출한 것 등등 이 일련의 흐름이 황제 조사와 무혐의까지로 이어진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그 흐름 연결 손상에서 있다고 보여지고요. 좀 전에도 저희가 자료 화면을 봤습니다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송경호 전 중앙지검장의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질의, 이것은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상당한 예지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리 앞서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상해서 말씀들을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런 흐름들이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예. 그 흐름을 가지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두어 달 뒤에 문제가 지적한 만큼 바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지검장이 내 말을 잘 들어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유임을 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5월 초에 김건희 씨에 대해서 중앙지검에서 이거는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라는 입장들이 명확하게 나오고 그러면서 갑자기 한 열흘 사이에 인사까지 모든 것들이 완결되었다라고 본다면 예. 당시에 이 분위기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JTBC의 보도에 의해서 하나씩 그 퍼즐이 다 맞춰져 가고 있고 결국 그 중심에는 김건희 씨의 수사 그리고 김건희 씨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참여하려고 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노력들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예. 볼 만한 여지가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까 조윤삼 의원이 잠깐 송경호 지검장 수사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송영훈 의원님, 그러니까 삼청동 안가로 호출 당한 사람이 송경호 지검장이니까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조사 필요성을 언급하기 이전에 예. 송경호 전 검사장도 물론이고 예. 그러니까 전직 검사장들이 저는 국민 앞에 좀 진솔하고 정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불러야만 입장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송경호 전 중앙지검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안가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정확하게 밝히고 또 퇴임했습니다만 노만석 전 대검찰청 대검차장 즉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예. 과연 대장동 항소 포기의 전말이 어떻게 된 것이었는가, 법무부 장관이나 법무부 차관과는 어떠한 소통이 있었고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들었길래 그 7천억 원이나 되는 돈을 추징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가. 정진우 전 중앙지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인물들이 모두 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올바르게 행사하지 못하고 꺾일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서 국민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을 필요가 있다. 조사는 그 다음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취재진들이 아마 송 전 지검장이죠. 아마 많이 취재를 하려고 하고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날의 상황에 대한 언론 보도가 아직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오면 저희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성재 전 법무장관이 김건희 씨 연락처를 김안빵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그냥 흘려 들을 수 있는 재밌는 기사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별칭 저장으로 두 사람의 친밀도가 추정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어서요. 김윤영 의원님, 김안빵이라고 저장한 거 이거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될까요? 통상적인 정치 상황이거나 아니면 평소였다면 저런
전화번호 저장 같은 경우는 충분히 뭐 개인의 자유고 충분히 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지금 앞선 정황을 봤었지 또는 현재 정치 상황을 봤었을 때 이걸 단순하게 그냥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만약에 저런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민주당이나 다른 곳에서 공세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국민의힘 패널이었으면 국민의힘 패널이기 때문에 당연히 과도한 공세다, 지나친 억측이다 이런 방어 논리를 펼칠 수 있는 것도 맞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말 하기가 상당히 좀 명구한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런 사실 자체는 어찌 보면 이번 사건의 본질을 살짝 빗나가게 할 수 있는 가십거리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야 되고 저런 것을 대고 너무 지나치게 민주당 측이나 여당 측에서 공세를 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조윤선 위원님, 김안방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그 강요가 대통령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일종의 별칭을 사용을 하겠습니까? 일단 휴대전화 번호를 저장하고 있다는 자체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그것도 굉장히 다른 별칭을 쓰고 있다. 그리고 또 김안방이라는 것이 안방마님의 줄임말로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얼마나 자주 소통을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또 김건희 씨가 박성재 전 장관에게 새벽 4시쯤에도 텔레그램 문자를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수시로 소통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충분히 추론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고요. 그만큼 박성재 전 장관이 단지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건희 씨와도 굉장히 유착되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김건희 씨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었겠는가를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의혹 물론 특검의 수사가 더 진행이 돼 봐야겠지만 한간에 떠돌던 윤 전 대통령이 왜 이렇게 무리한 불법 계엄을 선포했을까? 그 배경에 혹시 이 배우자 김건희 씨의 수사를 좀 무마하기 위한 또는 이런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한 것 아닌가? 이런 뭐 추정이 있었는데 이렇게 드러나는 정황들 때문에 연결을 지어볼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또 하나의 해석이 나옵니다. 송영훈 위원님. 비상계엄 선포와 지금의 이런 정황들 물론 수사가 더 진행돼야 되는 걸 전제로 여쭙습니다. 연관이 있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일단 비상계엄 자체가 지극히 위헌 위법한 것이고 예. 그리고 그 계엄 선포의 동기가 비합리적이라는 것까지는 충분히 규명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대국민 담화에서 밝혔던 것처럼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지극히 비합리적인 발상이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일단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여지고 그 이상을 넘는 부분은 사실 조은석 특검이 그런 게 있다면 여태까지 밝혔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6월 12일에 특검이 임명이 돼서 6월 18일부터 수사를 개시했으니 지금 이제 5개월 하고도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예. 조은석 특검이 처음에 임명됐을 때 각오를 뭐라고 밝혔습니까? 비상계엄에 관해서 사초를 쓰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그 사초가 5개월이 지나도록 미완성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계엄의 동기에 관해서 여전히 추론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특검이 본래 출범할 때 밝혔던 국민에 대한 각오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 하나 짚어봐야 될 것이고요. 예. 짧게 덧붙이면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과거에 수사를 받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의 동기를 가정사라고 밝힌 적이 있었다고 예. 했죠. 그렇게 말을 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증언을 하면서는 그 가정사가 김건희 씨는 아니다 또 이렇게 증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뭔가 본인이 들은 것이 있다면 진솔하게 국민 앞에 좀 털어놓기를 바란다라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준욱 의원님. 뭐 아직 제가 송영우 의원께도 질문 드릴 때도 특검 수사가 더 진행돼야 된다는 걸 전제로 여쭙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연관된 가능성, 이 정황들이요.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의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상 그동안 국정은 누가 지휘하고 국정의 지휘권을 누가 갖고 있었는가? 그리고 과연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은 단순한 배우자의 관계인가? 아니면 국정을 공동으로 운영한 어떤 정치적인 운명 공동체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들을 많이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런 과정들을 보니까 결국 V1이라고 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외에 그 앞에 V제로 김건희 씨가 있는 거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세간의 의혹들이 하나둘 점차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는 사실상 팀플레이를 한 사람들이다.
좀 전에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예. 똑같은 내용, 같은 비슷한 내용을 그 김건희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같은 내용을 같은 사람에게 두 사람이 동시에 문자를 보낼 정도라면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팀플레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면 과연 이 12.3 비상계엄 누구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목적 때문에 이 비상계엄이 발동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이제 계속 추적을 하겠습니다만 예. 이 윤석열, 김건희 씨에 대해서 단순히 그 당시 야당이 윤건희라는 이름을 별칭을 붙인 그런 것들이 과도했다라고만 보기에는 어려운 수준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짐작해 봅니다. 예, 조윤선 의원님, 제가 질문 이렇게 드려볼게요. 그러면 지금 김건희 특검이 검찰에서 예전에 했던 그 도이치 수사나 또 명품백 수사 무혐의 처분한 그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특검이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특검법 개정에서 더 연장을 해야 된다.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럴 필요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된 지금 혐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아직까지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사건들도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만약에 특검이 수사를 그만두고 멈추게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수사가 진척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또 굉장히 높다고 하겠고요.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그 시간도 굉장히 많이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해당되고 있는 특검팀이 마무리 짓는 것이 예. 신속하게 수사를 종료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법을 개정하는 그러한 안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윤영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특검을 추가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여준 자체가 무능력한 모습이 너무 많고 특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많습니다. 물론 특검 자체가 지금 본인이 주식 조작에 대한 연루된 사실도 있고 조사받던 양평 공무원이 자살까지도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특검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공짜처럼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특검은 법무부 장관 대우를 받고 특검부는 제가 알기로는 검사 장급 대우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국민의 혈세를 써가면서 충분한 기한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특검의 잘못인 겁니다. 특검이 유능했으면 지금쯤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되고 당연히 그 성과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동의를 보내줬겠지만 지금 특검이 보여준 행태를 봤었을 때 과연 특검이 연장했었을 때 새로운 사실이라든지 추가적인 기소를 할 수 있을지에서 의문이 듭니다. 거기다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의 제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새로운 사실이 많기 때문에 기존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새롭게 수사해도 큰 문제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